자, 우리는 항상 불안에 휩싸여서 살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안을 야기시키고, 혼자 막 걱정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미리 막 걱정하는 거지. 제가 배우 생활할 때도, 대본을 다 외우고 완벽하게 했는데도 또 실수하지 않을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촬영 현장 가서. 다 외웠는데도. 그리고 그 현장은 또 틀리니까 뭔가 또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거기서 또 긴장을 유발시켜서 뭔가 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카메라 공포증도 생기고 이러면서 막 계속 안 좋은 악순환이 연속이 막 계속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이라는 게 맞죠? 예. 그럼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불안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위험 그 자체보다 뇌가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불안은 시작된다. 맞는 말이죠. 뇌가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 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를 제가 쓴 그 시나리오 콘티를 한번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클래스 101 강의를 제가 개설을 했어요. 예, 클래스 101에서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개설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요거는 부분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또 불안이 찾아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가지 심리. 후광 효과. 네. 겉모습으로 안전을 판단한다. 불안의 씨앗이죠. 자, 정상성 편향.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신호를 덮습니다. 네. 그리고 미지의 공포.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서워요. 네, 모르는 게 더 불안을 키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데 처음 딱 겪게 되면 불안이 생기는 거죠. 맞죠? 어딜 가든. 예를 들어서 신인 배우들은 촬영 현장에 딱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불안을 느끼듯이 그런 겁니다. 자, 해리 현상. 충격이 기억을 끊어버립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광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인상이 그 사람 전체를 안전하다고 자동 판단하게 만든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쓴 시나리오 콘티입니다. 일부입니다. 자, 미용실이죠, 미용실. 이 미용실에서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에 이 미옥이 이제 주인공인데, 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박노인이 등장하죠. 예, 박노인이 등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죠. 네. 그러면 뭐 이제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뭐 이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 박노인이 사고를 당해요. 근데 우리가 이 미혹의 인상만 보고 그냥 요거죠, 요거 후광 효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안전하다. 네. 자, 일단 머리를 자릅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납니다. 네, 요거는 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사고가 납니다. 사고를 일으킵니다. 자, 사고가 나죠. 그러면서 박노인이 쓰러집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자, 후광 효과를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약간 좀 호감형 인물, 예? 그런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권유를 하면 설마 이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그리고 호감형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유명인, 맞죠? 유명인, 이런 분들이
뭔가 투자를 권유를 할 때, 투자를 권유하다든지 돈 같은 그런 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걸 권유를 할 때, 이런 사람이 설마 사기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뭐 거래, 중고거래라든지, 낯선 호의라든지, 첫인상이 좋으면은 보통 그 사람 인상을 보고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예, 그 내용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인상이 좋고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 네. 자, 사람이 좋아 보여서 큰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대처 방법은 그 사람과 사실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 그렇죠? 거래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틀린 거예요. 맞죠? 네. 인상 좋은 분들이 사기꾼으로 나오는 그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인상이 좋고 말을 언변인술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이 계약 관계는 확실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호감형이 아니고 막 엄청 안 좋은 인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인상만 보고 이건 별론데 막 거래 자체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래일 수.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사실관계,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호감이 들수록 한 박자 늦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 결정을 미루라는 신호로 쓰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정상성 편향. 이상한 일이 생겨도 별일 아닐 거야 하며 정상적인 설명부터 찾는다. 자, 뭐라 되어 있죠? 진실이 무서울수록 뇌는 평범한 해석에 매달린다. 기분 탓이겠지. 이런 식으로 뇌가 덮어버립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사고가 일어났죠. 박노인이 아까 그 박영감이 죽으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가 일어났는데, 자, 정상성 편향이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그냥 사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죠. 그죠? 그냥 사고야. 그냥 사고야. 이래 버리잖아. 그냥 사고야. 자, 그러면서 사고 현장을 다시 가봅니다. 미국이. 가보는데 악노인이 사라졌죠. 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119가 데려간 건가?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19가 데려간 걸까? 자, 가스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그냥 기분 탓이겠지.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 보여. 평온해. 근데 가스 냄새는 나.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거 그냥 기분 탓인가?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막 이래 생각한다는 거야. 사실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맞죠?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스 냄새가 나면 빨리 가스 밸브 아니면 그쪽으로 가서 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 탓이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좀 쉬면 낫겠지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돼.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지 맞죠? 자,
설마 하고 그냥 넘긴 신호가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게 한번 확인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 별일 아니겠지 하지 마세요.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1분만 적어본다. 구체적 점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을 적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남들은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 근데 가스 냄새가 났어. 그럼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냥 있어.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아, 가스 냄새 나는데? 확인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자, 미지의 공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모르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자, 빈칸이 생기면 뇌는 그 자리를 최악의 상상으로 채웁니다. 안 보이면은 뇌가 막 움직여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린답니다. 네. 불안은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모름에서 점점 몸집을 키운다는 거죠. 자, 샤워실. 여성이 대피해 있죠. 화재가 났습니다. 여성이 대피해 있습니다. 자, 여성이 연기가 들어오는 문틈으로 방향을 틉니다. 물을. 왜냐하면 연기가 안 들어오게끔 물을 틀어버리는 거죠. 젖은 수건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죠. 젖은 수건으로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물이라도 틀어서 연기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근데 두 괴한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자를 납치해 갑니다. 벽 안으로. 이건 시나리오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미지의 공포. 우리는 영화에서도 귀신을 직접 딱 보여주는 것보다 귀신이 안 보이게 문만 살짝 열려서 음향 효과만 탁 들었을 때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맞죠? 네.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있죠?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래서 공포영화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안 보이게끔. 네.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상하게 되고 상상은 현실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죠. 자,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왜 사라졌지를 상상하며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게 있죠. 검사 결과 뭔가 검사를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어. 근데 결과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굉장히 이제 막 상상을 하죠. 내가 뭐 큰 병이 걸렸을지 않을까, 뭔가 암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엄청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가 그냥 이따 잠깐 봐요 이랬는데 이 기도이 뭐 때문에 나를 보자는 거지 하면서 불안이 휩싸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자친구한테. 답이 없어요. 소개팅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 또 이거 왜 답이 없을까 하면서 혼자 답 올 때까지 막 완전히 막 불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 이래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자, 빈칸을 상상이 아니라 사실로 채운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검색한다. 답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왜 답이 없으세요? 이러면 물어보면 되잖아. 맞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러면 되잖아. 자, 모른다와 나쁜다를 분리한다. 모른다는 건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거는 현재로선 알 수 없음이라고 적고 일단 닫아둔다. 딱 끝을 내라는 거예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나중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딱 여기서 일시정지
그러면서 그대로 다른 자기 평정심을 찾고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그 불안에 입사해서 하루 종일 막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해리 현상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충격 앞에서 뇌는 기억과 감각을 잠시 꺼버린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뇌를 보호하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정상적인 반응이랍니다. 자, 사고가 일어났죠. 자, 정씨가 보이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옥이 이제 남편을 찾습니다. 자, 무슨 일이야? 다친 건 아니지? 이럽니까? 이러죠. 나도 몰라. 이러죠. 나도 몰라. 근데 정모가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이러잖아. 맞죠? 네. 근데 미옥은 나도 몰라.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순식간에. 기억을 잃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어. 자. 그러면서 이러죠. 왜 여기 시체가 있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러잖아. 근데 나도 기억이 없어. 정신을 잃었어. 충격에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직후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거는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시켜버리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막 연기를 막 하는데 연기를 하면 이게 촬영 스태프하고 카메라하고 막 너무 많으니까 막 긴장을 엄청 합니다. 원래 긴장을 안 해야지 배우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배우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나서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 한 번씩. 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이러면서. 네. 자, 그러면서 이게 그거죠. 뇌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차단을 해버립니다. 네, 요거를 해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해리 현상. 자, 머리가 하얘진 순간 나는 스스로를 탓했는가 아니면 보호받는 중이라고 볼 수 있었는가. 보통 스스로를 탓하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호받는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촬영 현장에서 떨린다든지 이런 것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텐데 그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맞죠? 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처럼. 자, 54321 그라운딩. 보이는 것 5, 들리는 것 4, 만질 것 3로 현재의 닻을 내립니다. 발바닥의 감각, 찬물, 천천히 내쉬는 호흡, 몸의 한 곳에 주의를 모으면서 예, 몸을 릴렉스 시키는 거죠. 지금 나는 안전하다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멍한 상태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해서 기억을 잃은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안전하다 소리내어 말하면서 멍한 상태는 곧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위험이 아니라 처리 방식에서 시작되는 처리 방식. 불안은 처리 방식. 자, 후광 효과. 잘못 안심한다. 맞죠? 네. 첫인상만 보고 안심을 해버리는 거. 인상이 좋으면 안심을 해버리는 거. 네. 정상성 편향. 신호를 덮어버리죠. 위험한 신호가 있으면 아예 덮어버립니다.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맞죠? 미지의 공포. 안 보이는 게 더 무섭다는 거죠. 모르면은 더 무서운 거.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책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맞죠? 우리가 그 상황을 일상을 반복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지식을 통해서 맞죠? 해리 현상. 뇌가 잠시 꺼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이거는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자신이 불안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느낌이 올 때 한 박자 멈추고 사실을 확인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마 하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네. 가스 냄새 나면 확인 바로 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나도 그냥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뭔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무슨 냄새를 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냄새 안 맡고 그냥 막 지나가. 근데 자기는 났어. 그러면은 바로 역을 관리하는 그 센터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그 직원을 불러야 돼요. 긴급 호출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 비나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냄새 나는데 그게 나 혼자만이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괜찮네. 나도 그럼 괜찮겠지.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럼 화재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리 인상이 좋은 사람이 거래를 투자해도 항상 사실 확인은 해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